목포의 한 마을 주민들이 요양병원 증축으로 알았던 건물 증축 공사가 장례식장 증축이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피해 배상안이 공식 발표된 가운데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는 굴욕 외교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남 인구 180만 명대의 붕괴와 맞물려 청년 인구 감소도 심각합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 인구 지키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남의 한 중학교가 학교 폐교를 막기 위해 신입생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의 한 조용한 마을이 한 의료법인의 건물 공사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알고 있던 시설이 알고 보니 장례식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인근의 목포시 산계마을. 200여 세대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 분위기가 최근 흉흉해졌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20여 년 동안 요양병원과 장례식장을 운영했던 의료재단이 추진한 건물 공사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요양병원 증축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장례식장 공사였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요양병원은 괜찮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삶의 질을 높이는 어르신들 건강하게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시 하니까 우리는 그거는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집 근처에서 장례식장이 생긴다고 하면 의료재단이 건물 공사를 시작한 건 작년 초.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섰는데 목포시에 신고된 허가 내용과 다릅니다. 지상 1층부터 4층의 용도를 요양병원으로 계획했지만 실제 내부에는 설계 도면에 없었던 벽이 생겨났고 병실 공간 역시 없습니다. 대단위 인원이 수용 가능한 접객실, 상주 휴게 공간, 주방 등 영락 없는 장례식장입니다. 요양병원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던 시설은 이미 분향소로 만들어졌고 재단까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도 요양병원을 짓는다 하더라고요. 무슨 병원 짓냐 물어봤더니 요양병원을 짓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료재단 측은 주민들에게 의료시설을 짓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뿐 요양병원으로 못 박은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마을 통장님이나 이장님이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을 드렸었고요. 목포시는 설계 도면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공사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용 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정 명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는 준공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완공 이후 추후 절차 이행을 통해 장례식장을 운영할 가능성은 여전한 상태여서 앞으로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안이 발표되자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는 잇따라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하나같이 피해자들의 권리를 짓밟았다, 굴욕 외교였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지난 1944년 14살의 나이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 동원됐던 양금덕 할머니. 정부 배상안에 대해 동양처럼 주는 돈이라며 단호한 어조로 거부했습니다. 잘못한 사람한테 일본한테 받아야지. 일본한테 받아야지. 왜 동양에서는 안 받으랍니다. 그래.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은 제대로 된 사죄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죄라고 볼 수가 없지요. 잘못한 사람 따로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친일 굴욕 외교 당장 중단하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들도 국가가 일본 전범기업에 완벽한 면죄부를 줬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울산 외격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 외교권을 박탈당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저국민에 대한 외교 보호권을 포기한 것이다. 지원단체들은 피해자와 유족 등 원고 15명 가운데 절반도 안 되는 숫자만이 정부 안에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할머니를 포함해 생존한 고령 피해자 3명은 모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법률 대리인단은 정부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경우 정부가 공탁 등의 방식으로 채권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며 일본 기업의 배상을 위한 법적 절차를 계속 밟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습니다. 기존의 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새로운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고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이렇게 존중하고자 합니다.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이 추가 법률 대응에 대규모 반대 운동까지 잇따라 예고하면서 정부와의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계속되는 건조특보로 산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방화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양향자 의원의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810건으로 피해 면적은 9,315헥타르, 피해 금액은 5,919억 9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방화범 검거는 전체 사고의 41%에 그쳤고 이마저도 97%가 벌금형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실질적 징역형은 전체 처벌 건수의 2%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의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고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남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0.7로 전달보다 0.1%, 지난해 같은 달보다 4.9%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전기와 가스, 수도 등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7.3%로 가장 많이 올랐고 농축수산물은 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과 정의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공동활동을 선포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현재 논의 구조로는 근본적인 의료 인력과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시민사회와 환자, 소비자,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또 지역의 의료 격차와 필수 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활동과 국민운동 확산을 선언했습니다. 전남 인구 180만 명대 붕괴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청년 인구 감소가 심각해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 인구 지키기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남 인구는 181만 7,697명, 4년 전보다 6만 5천여 명 줄었습니다. 인구가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올해는 180명 선도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매일 51명씩 전남을 떠난 셈인데 이 가운데 96%가 청년입니다. 노령화와 출산율 감소에 따른 자연 감소도 적지 않지만 청년 인구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 인구를 늘리기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멸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청년 인구 감소는 오히려 지방 소멸을 부추기고 전남의 경제 인구를 위기로 빠뜨리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청년 인구 대책으로 청년의 정의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남도 청년 기본조례에서 규정하는 청년 기준 나이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이것을 타 지역 추세에 맞춰 45세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의 기준 나이를 올려 정책의 수혜자를 늘리고 청년 정책에 대한 반발심을 낮추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효과 때문입니다. 실제 전남의 중위 연령은 지난 2020년 기준 48.5세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다른 지역과 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지금보다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위원장과 그 위원을 청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6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들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정책들이 대부분인 실정. 주거나 출산 보육 정책은 물론 뮤직 페스티벌과 청년 축제 등 실제로 청년들이 지역에서 보고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현실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중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학교가 있습니다.
인구 유출로 인한 학교 폐교 위기를 막고자 동문과 인근 기업들이 힘을 합쳐 장학금을 마련한 건데요. 학생 수 감소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올해 중학생이 된 양수인 양은 입학과 동시에 뜻밖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학교가 지급한 학업 장려금 50만 원입니다. 알뜰살뜰 아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새학기에 필요한 학용품들도 사고 학업에 필요한 참고서나 책들 같은 걸 사고 싶습니다. 수인 양을 포함한 신입생 16명에게는 50만 원, 재학생 36명에겐 10만 원씩 학업 장려금이 지급됐습니다. 지난해 학교 동문과 인근 산단 기업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학교 발전기금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변 기업들이나 훌륭하신 선배님들께서 주셔서 저희도 이제 나중에 후배분들께 장학금을 주는 그런 멋진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장학금 지원 대상이 졸업생에서 전체 재학생으로 확대한 데는 폐교를 막기 위한 학교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때 1,700명에 육박했던 학생 수가 50년 사이 97% 줄면서 지금은 50여 명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학생 유입에 대안은 될 수 없겠지만 기금 규모가 커지고 교육 환경이 개선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학교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발전기금이 우리 동문들하고 또 지역사회 그 관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학교를 우리가 살리자. 앞으로 4년 뒤면 전국 초중고 학생 수 500만 명 선이 붕괴되고 전남에서도 2만 명 가까이 줄어드는 등 점차 가속화하고 있는 학령 인구 감소. 학교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와 동문, 지역사회가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목포 MBC와 신안군의 소장품 기증 기탁 협약식이 오늘 목포 문화방송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목포 MBC는 올 연말 사옥이 목포 원도심으로 이전함에 따라 목포 MBC 현 부지 내에 있는 나무를 신안군에 기증하고 또 목포 MBC가 보유하고 있는 LP와 미술품 등을 신안군에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거나 축소됐던 광주 전남 지역 예비군 훈련이 4년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육군 31사단은 오늘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부대 입소와 위임 직장 예비군 훈련을 진행하며 21개 향토 방위 예비군 부대가 참여합니다. 또 2박 3일 일정 동원 훈련은 다음 달 4일부터 올 12월 8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전남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2022년 임금 교섭이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신학기에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은 교육청 재정 여건이 충분한데도 임금 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교섭에서도 교육청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31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지역 체육 행사에 참여해 찬조금을 제공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불법 인쇄물을 우편 발송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목포경찰서는 목포의 한 조합장 후보자 측근이 지난 2일 오후 식당 앞에서 조합원에게 5만 원 상당의 선물 세트와 현금 20만 원을 전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습니다.